자, 집합의 연산 법칙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집합에 대한 연산을 정의를 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A 합집합 B, B 합집합 A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야. 지금 자리를 바꿨지, 이걸 이렇게.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합집합이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그 합집합이라는 어떤 연산기호가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니? 라고 묻는 거야. 근데 이거 굳이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아니 그냥 A 합집합 B의 의미가 뭐였어? A랑 B의 원소를 다 털어가지고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를 먼저 터가지고 집어넣고 B를 나중에 서서 집어넣나? 그 순서를 반대로 하나? 당연히 변하지 않겠지. 예를 간단하게 뭐 들어준다면 굳이 A가 예를 들어서 1, 2, 3이고 B가 예를 들어서 2, 3, 4라고 하면 아니 A 합집합 B 순으로 써가지고 1, 2, 3, 4라고 하나 B 합집합 A를 써가지고 4, 2, 3, 4고 1 있으니까 2, 3, 1, 2, 3, 4라고 하나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A, B를 먼저 하든 B를 먼저 하든 이걸 이제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 됐지? 그리고 또 심지어 A 교집합 B도 당연히 B 교집합 A랑 똑같겠지. A 먼저 보고 B 본 다음에 겹치는 걸 찾는 행동이나 B 먼저 보고 A 본 다음에 겹치는 걸 찾는 행동이 달라질 리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집합은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해. 두 번째로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결합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야 내가 합집합을 할 건데 A, B를 합치고 나중에 C를 합치는 것과 A를 나랑 B 합치 그러니까 B와 C를 먼저 합치고 A를 먼저 나중에 합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겠니? 라고 묻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아무 차이도 없어. 봐봐. 집합이 많이 나오면 저렇게 예를 드는 것보다 벤 다이어그램을 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데 이 이야기가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쌤이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먼저 A 합 B를 표시해보래. 그럼 A 합 B는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C를 합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합치면 되겠지. 그러면 세 집합이 모두 다 표시가 됐구나. 세 집합 모두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이번에는 B 합 C를 먼저 하래. B 합 C 먼저 합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누구를 합치라 그랬지? A를 합치라 그랬지. 이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면 결합 법칙이라고 불러. 그리고 볼 것도 없이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성립을 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더 해보지 않더라도 이건 직접 한번 증명을 해봐.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A 교집합 B 교집합 C 요거랑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이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불러. 다시 말할게. 집합은 같은 연산끼리는 순서를 바꾸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연산 순서를 바꾸건 아니면 집합의 순서를 바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됐지? 단 조심할 거. 차집합은 B차 A랑 A차 B랑 다르니 같니? 다르지? 그러니까 차집합은 교환 법칙을 쓰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돼. 알았지? 자, 다음에 세 번째.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 분배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서로 다른 연산에 대해 성립하는 규정인데 A 합집합 B 교집합 C를 하면 여기는 지금 합집합 여기는 무슨 집합이냐면 교집합이지. 이걸 A 합집합 B 이걸 이렇게 먼저 연산해주고 가운데 교집합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끌어당겨가지고 A 합집합 C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해. 즉 집합을 뭐 할 수 있다?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집합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똑같은 연산으로 이렇게 모아는 것도 가능하다. 묶기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하는 게 가장 편한데 A 합집합 B 교집합 C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또 집합 A가 여기에 있고 집합 B가 여기에 있고 집합 C가 여기에 있을 때 A의 합집합을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집합 A를 표시하고 B교 C랑 뭐 한다 그랬어? 합친다 그랬지? B교 C는 어디 말하는 거니까? 요 가운데 겹치는 부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꼬리가 삐져나온 모양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A 합집합 B와 교집합 A 합집합 C 겹치는 부분을 찾겠다는 거지 이 말은. 그럼 또 마찬가지로 A 그리고 B 그리고 C를 그린 다음에 A 합집합 B를 먼저 표시해 볼게. A 합집합 B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A 합집합 B지. 다음에 A 합집합 C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면 A 합 C는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이 부분이 겹치고 있지. 빨파가 또 이 부분이 겹치지. 일단 같은 모양이라는 거야.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 우리가.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고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묶을 수도 있다라는 법칙을 의미해. 그러면 쌤이 마찬가지로 다 보여주진 않겠지만 A 교집합 B 합집합 C도 당연히 교집합을 분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됐지? 이건 아니지. A 교집합 C라고 해야 되지.
이게 성립할 거라는 거지. A 교집합 C가. 됐지? 이렇게 A 교집합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A 교집합으로 뭐 할 수도 있다? 묶을 수도 있더라.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 이걸 집합의 3대 연산 법칙이라고 하고 여전히 차집합이 분배가 된다? 이렇게 말해도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집합은 분배되지 않아? 그러니까 차집합 사이에선 이런 연산 규정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그럼 쌤 차집합이 문제에서 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차집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하고 온 게 있어 얘들아. 차집합은 A에 있는데 B엔 없는 거야. 이렇게 바꿔서 교집합으로 바꿔 이렇게. 다시 한번 차집합이 나왔는데 내가 연산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로? 교집합으로 변경해서 풀어. 다음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 쌤이 깜빡하고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하나 덜 설명했구나. 왜 끝난 줄 알았지? 하나만 더 추가할게.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면 이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규정이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만 인정해주면 되는데 합집합이 아니면 교집합으로 바뀐다. 합집합이 여집합, 낫기호를 만나면 반대로 말했네? 미안해 다시 할게. 교집합이 낫기호를 만나면 합집합으로 바뀌고 합집합이 낫기호를 만나면 교집합으로 바뀐다. 이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이걸 외우는 건 좀 쉽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는 거라면 이게 A를 반대로 써주고 A도 아니고 합집합이 아니면 교집합이라고 써주고 B가 아니면 B여로 쓰면 된다. 이 규정이 성립한다는 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쌤은 그냥 간단하게 낫법칙 또는 부정법칙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집합을 이렇게 나누어 줄 거면 다 전부나 골고루 나누어 줘 라는 규정이야. 이것도 간단하게만 증명을 해봐줄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A 또는 B가 아닌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A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아니다를 이렇게 씁니다. not A. A도 아니고 어디도 아닌겨? B도 아닌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 바깥 부분을 설명하는 걸 어떤 사람은 합집합이 아닌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A, B를 따로따로 말해서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 됐지? 별게 없지?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저 안에 교집합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똑같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증명은 안 할게. A 여집합 다음에 이 C가 교집합이 아니면 합집합이고 이게 B의 여집합이다. 이게 성립한다는 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됐지? 자 이제 진짜로 문제 풀게.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빨리빨리 풀어버리자. 첫 번째 문제 봐봐. A 교집합 A 차집합이라 그래서 차집합은 뭐로 바꾼다? 교집합으로 바꿔 처리하자 그랬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통째로 들어있으니까 무슨 법칙? 오르간 법칙을 쓸게.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여집합을 분배해주면 A가 아니고 교집합이 아니면 합집합 B여는 B지. 잠깐만. 요 앞에도 A 교라고 써있는 거지. 그럼 둘이 연산이 달라갔다? 둘이 연산이 다르지? 그럼 분배해주자. A 교, A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B. 자 그런데 A 교집합 A 여집합은 겹치는 게 교집합 부분이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있을 리가 없지. 우린 이만큼 이미 뭐라는 걸 알아? 파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이에다가 교집합을 합치라는 거니까 우리는 얘가 A 교집합 B라는 건 알 수 있지. 됐지? 두 번째 이야기도 해볼게. 2번 A 여집합의 합집합 뭐냐면 B차 A는 B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을 의미하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A 교집합 합집합하고 B 여집합하고 교집합이 아니면 합집합 여면 A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칙 쓸 거냐면 이제 결합 법칙 쓸 거야. 왜냐면 둘 다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괄호가 필요가 없지. 그래서 괄호를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괄호를 지워버릴게, 이렇게. 괄호를 지웠더니 순서를 또 뭐 해도 바꿔도 상관이 없지. 이걸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지? 순서를 바꿔주면 그러면 A 합집합 A, 합집합 B에 뭐가 되냐면 여집합이 돼. 그럼 또 이게 뭔가 봤더니 얘들아 A 합집합 A는 뭐야? U지? 이만큼을 우리가 U 전체 집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잘 이해 안 되면 천천히 생각하고 멈춰놨다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이제 그냥 U 합 B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U 합 B여는 무슨 집합인데? 당연히 B에? 아니 B여 집합이란다. U지? U에다가 뭘 합치면 당연히 U일 수밖에 없어. 왜? U가 제일 크니까. 답은 그래서 전체 집합 U고. 3번도 해볼게. 자, B 차집합. 항상 차집합은 아까 성립한 순서 같은 거 못 바꾼다 그랬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해주면 돼. 그런데 이제 먼저 차집합이 또 나와 있으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또 뒤에 있는 것도 교집합, 여집합인데 여집합의 여집합이면 그냥 A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번에는 의도가 좀 투명해 보이니까 바로 하자. 여기 교집합 두 개 보이지? 그럼 뭐 할 수 있더라? 묶을 수 있더라. 묶는 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니까? 분배 법칙이라고 하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건 분배 법칙. 그러면 비교집합이 되고
다음에 A 여집합에다가 합집합 A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A 여집합 합집합 A는 다시 말하지만 U고 비교집합 U는 B일 수밖에 없어서 얘는 B차 B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몇이다?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1, 2, 3번 중요한 문제니까 천천히 다시 생각하면서 따라해보고 충분히 연습이 됐다고 하면 판단해들면 다음 페이지 보면 돼. 다음은 이제 집합의 연산법칙과 포함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 빨리빨리 해보자. 전체 U의 부분 A, B에 대해서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아까 풀어놔가지고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A가 파이인 게 성립한다. 항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 그랬지? 자,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의도가 비여합 보이니? 이걸로 뭐 할 수 있다? 묶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은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을 이렇게 묶어줄게. 얘로 묶어주면 요 앞에는 누가 남지? A 여집합이나 웬 누가 남는 거야? 교집합 A가 남는 거지. 자, 그리고 교집합 A는 파이야. 근데 이만큼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아, 이만큼 A여 교 A는 당연히 뭐야? 이만큼이 파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파이 합 B여가 되고 파이 합 B여는 그냥 당연히 뭐야? B의 여집합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가능하니까 A 교 B여가 되고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A차 집합 B지 파이가 되지. 그러니까 A에서 B를 뺐더니 파이가 나왔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네. 앞의 내용을 좀 기억해내야 돼. A차 B가 파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A가 B의 부분이었단 이야기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을 천천히 그려가지고 따라와봐. 따라서 답이 몇 번이다?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중간에 연산 과정 자체는 조금 복잡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더하기 빼기에 대한 규정들을 처음 배울 때 우리가 막 괄호가 여러 개 있고 분배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풀어봤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집합이라는 어떤 숫자 같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배웠고 그것들을 더하기 빼기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괄호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니 이제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이 좀 계산 과정이 지루하고 복잡하겠지만 천천히 따라서 해볼 수밖에 없다. 알았지? 자, 이 부분은 쌤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연산집을 제공해 줄 거니까 그걸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면 돼.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